안녕하세요.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.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0학년도 우석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.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. 와우, 에이지팝이 이런 내용이 되어 있네요. 이런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1, 2, 3, 4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. 자, 이렇게 됐을 때 에이지팝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? 라고 물어봤습니다. 에이지팝은 1, 2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죠. 1, 2, 1, 2, 1, 2. 여기 1이 없네요. 1, 2를 했을 때. 그럼 뭐 당연히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부분집합의 의미를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확실하게 학습되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. 다음 중 명제인 것은 무엇입니까? 물어봤습니다.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. 똑똑하다. 이런 부분은 주관적인 성향이 좀 강하니까 안 되겠고요. 지각을 한다, 안 한다. 시간 내에 들어오냐, 안 들어오냐. 우리가 좀 판단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. 요게 그나마 좀 명제인 것 같습니다. 깨어있다? 눈을 개슴츠레하고 뜨고 있는데 이거 깨어있지 않은지 판단하기 좀 불가능하죠. 이런 건 좀 약간 주관적인 요소가 담겨 있고요. 운동을 역시 또 잘한다, 못한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좀 판단 결과가 미약합니다. 우석고는 전주에서 잘 나가는 학교이다. 심적으로는 5번입니다. 심적으로는 맞는데 심적으로는 5번이게 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주관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지각을 하는 부분들은 시간 내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러면 좀 판단 결과가 명확한 것은 2번인 것 같습니다. 3번 이어집니다.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집합, 교집합, 합집합 가르쳐줬다. 이런 얘기는 벤다이만 딱 그림 그려가지고요. 좀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. 교집합의 원소가 3이 있고, 그런데 A집합이 1, 3이니까 1이 좀 있겠고요. 합집합이다. 그럼 이제 1, 3이라는 원소 빼고 나면 남는 원소가 2, 4인데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? B집합에 있어야 되겠죠. 이렇게 채워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때 이제 B집합의 모든 원소들이다. 그러면 2, 3, 4 이렇게 되는 이런 원소들이 있고 이런 원소들을 좀 모두 합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? 그러면 이제 가볍게 V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다음 벤 다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은 무엇입니까? 라고 물어봤습니다.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. A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A 교집합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전부 다 A 교집합들은 다 있군요. 이 부분들 문제가 없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 부분들의 반대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. 그러니까 B 합 C 이 부분들의 이제 반대편 이런 형태 되겠죠? 그럼 A 교집합에 이런 형태로 좀 찾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가볍게 2번에 대한 답변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. 됐습니까? 벤 다이그램이 확실하게 이제 영역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자신 있게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5번 문제 이어집니다.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하여 명제가 주어져있는데요. 이렇게 쭉 주어져있는데 부정은 구하라. 부정이 좀 참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을 구하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? 주어진 식 3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반대로 크다 처리해주면 되겠죠? 근데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처리해 가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실수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실수 x 이런 부분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게 결합되게 되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. 우리가 전에 공부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형 좀 떠올려서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됐죠? 그럼 당연히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처리하면 24가 되는 거예요. 24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의 범위는 루트 24 마이너스 루트 24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를 좀 구하겠죠. 이렇게 될 텐데 이 부분을 하는 정수 k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5가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3 이런 형태로 개수를 좀 카운팅해야 되겠죠.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9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부정 구해갈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,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죠?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부정하게 되면 모든 실수 x,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자체는 이제 정반대 형태만 쓰면 되는 거니까. 됐습니까? 자, 이런 부분들, 그 다음에는 2차 함수 걸 때 공부한 그런 내용이니까 판별식해서 처리가는 부분들, 각 단원에서 그래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로 좀 연결돼 있으니까 복습은 조금 좀 진행을 좀 잘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. 6번 이어집니다.
A집합, B집합 주어져 있는데요. 오, 재미난 표현이 있네요. 요게 이제 A차집합, B차집합. 벤 다이그램 그려보게 되면요. A차집합 B는 이렇게 좌측 빗금친 부분, B차집합 A 빗금친 부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집합이 되라 이런 얘기는 뭐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벤 다이그램은 될까요? 두 집합 이렇게 똑같은 벤 다이그램은 되죠. 결국 이제 두 집합이 좀 같아져라 이런 뜻을 아주 좀 재미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두 집합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건데 B집합에 5가 있는데 A집합에 5가 없잖아요. 그럼 A가 5면 되겠고 그럼 BC는 그럼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? 1, 3이 되면 되겠죠? 그럼 뭐 그냥 보는 대로 그러면 연결시켜가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? 전부 다 곱하기 한다 이런 얘기는 1, 3, 5 이 세 개의 숫자를 좀 결국은 이제 곱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1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죠? 주어진 뜻합 주어진 뜻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집합이면 될까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좀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 내는 부분까지만 정확하게 학습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. 전체 집합 1, 2, 3, 4, 5, 6 구성되어 있네요. 부분집합 중에서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이런 것들을 쭉 다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때 이제 FK를 이제 K집합의 부분집합이었겠죠.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합이라고 하겠다. 그런 집합들을 쭉 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집합부터 n번째 집합까지 결국은 뭐죠? 원소 3개로 이루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를 좀 다 더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? 와, 큰일 났습니다. 뭐 이게 이제 부분집합을 만들면 원소가 1, 2, 3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뭐 4, 5, 6 여기까지 뭐 이렇게 부분집합들이 쭉 다 만들어져 갈 텐데 원소 3개짜리 집합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진도를 좀 더 많이 나가서 이거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부분 이게 이제 기말고사 끝자락 범위 가서 보면 조합해서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주면 이제 계산해가지고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약분해서 이게 20개의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뜻이 되는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는데요. 그 부분 또 안 배웠으면 또 이것도 풀이가 또 곤란하겠죠. 그렇다고 20개의 집합들을 이제 전부 다 풀어놓고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자, 그럼 좀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? 저는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을 만들 때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간 집합들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. 그럼 나머지 원소가 2개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러면 2부터 6까지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집합은 과연 몇 개 만들어질까요?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것도 좀 사실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 6개의 원소에서 3개 집합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좀 편리하겠죠.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. 2, 3, 2, 4, 2, 5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더 편리하게 5 컨비네이션이 이런 과정도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안 돼 있다면 이렇게 좀 조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. 됐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이렇게 10개가 됩니다. 라고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. 됐습니까? 자, 이런 부분들을 구해야 되겠습니다.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게 좀 무슨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? 이런 집합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런 원소들을 이제 모두 다 합하게 될 거니까 결국 1이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20개 만들어질 때 1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한 10개가 있는 거고요. 그렇다면은 이 원소를 다 합하게 된다면 1이라는 원소는 10번 계산되겠죠. 그래서 1이라는 원소는 10번 계산되겠습니다. 처리해주면 되겠고요. 역시 좀 방향을 좀 달리 해가지고 2가 그럼 또 사용 또 몇 번 됐을까요? 그때 또 이제 10번 사용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각각의 원소들이 쭉 있겠고 이런 원소들은 이제 전부 다 10번씩 사용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제 계산들을 열심히 좀 하면 되는데요. 이게 좀 얼마가 되겠습니까? 6에다가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15에다가 21이 되겠죠. 21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정답은 210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마지막 계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계산할까 생각하는 그 절차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데 일단은 뜻 파악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을 만들겠다 이런 뜻인 거. 이 부분들은 20개는 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윗부분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고요. 이때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? 라고 했을 때 1이 과연 몇 번 사용됐을까? 이렇게 좀 생각해서 10번 사용되는 거구나. 그렇다면 이제 다른 걸 좀 확대해 가면 이제 모든 원소들이 이제 전부 다 10번씩 사용되는 거니까 각각 값 10번 계산될 거니까요. 더하기해서 10번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절차. 됐습니까? 조금 이제 복잡한 그런 내용이지만 모든
숫자들을 쭉 다 풀어놓고 푼다.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조금 살펴가면 또 그럭저럭 또 풀이 가능한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복습은 좀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집합 포함 관계가 좀 나와 있는데요. P교집합 Q 이 부분들이 말이다라는 얘기는 벤다이그램을 다 이렇게 좀 그렸을 때 이 교집합 부분들이 바로 뭐다 R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. 자, 포함 관계가 이제 확실하게 딱 나와 있을 때 다음 중 참인 것은 무엇입니까?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뭐 대우를 구해서 P면 R입니까?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? P가 R로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죠. 그러면 Q가 R로 들어갑니까? 또 말이 안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은 거꾸로가 되겠죠. R이 P에 포함됩니까? 라고 물어본 거니까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. R집합이 P집합 안에 포함된다. 우리가 이제 뭐 이거 그 다음도 뭐 이게 Q면 P입니까?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정답은 뭐 3번이 되겠고요. 뭐 우리가 참이다라고 됐을 때 P이면 Q 이런 부분들이 뭐 참이다 뭐 정의들 좀 살펴보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P집합, Q집합 이렇게 됐을 때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 부분이 더 클 경우에 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정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. 이 정의 부분들만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게 되면 뭐 포함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무리 없이 또 풀이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. 됐죠? 정의 잘 챙겨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. 9번 문제 이어집니다. fx, y는 이퀄 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.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호 역함수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뭐 f 역함수 d 이 부분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죠? 잘 모르면 는 k 이렇게 형태에서 과연 무엇을 집어넣으면 d가 나올까요?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자, y는 이퀄 x라는 것은 d를 집어넣을 때 여기 부분 같아지는 좌표니까 이 부분이 d가 되겠고요. 자,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무엇을 집어넣으면 d가 될까요? 했을 때 당연히 c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. 함수 c를 이렇게 대입하면 d가 나오는 거니까. 됐습니까? 자,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은 하나가 좀 해결됐으니까 f 역함수 c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죠. 자, 이제는 그럼 또 무엇을 대입하면 될까요? 뭐 l 이런 식으로 해주면 과연 무엇을 대입해주면은 c가 나올까요? 이런 부분들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. 그랬을 때 c는 또 y는 이퀄 x에 이동하면 여기가 c가 되겠고 그러면은 함수 가서 보게 되면 얼마를 대입한다? b를 대입하면 된다 라는 얘기니까 이때 뭐 최종 계산 결과는 그럼 뭡니다? b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됐죠? 뭐 역함수의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그래프에서 찾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의미가 무엇인지만 조금 이해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10번 문제 함께 합니다. X집합, Y집합 두 집합 주어져 있는데요. X에서 Y로 가는 함수 되어 있고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을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 뭐 서로 다른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값을 구해달라. 근데 이게 뭐 정의역에 해당하는 이제 범위니까 범위를 좀 각점 이제 오른쪽에 좀 배치를 하라 이런 얘기네요. 큰 값으로 배치하라. 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줘있는데 이 함수식을 좀 보고 좀 해야 되겠죠.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 주게 되면 얼마인가요? 2 되겠고 2를 대입해 주면 y 값이 4 마이너스 8 그럼 2를 이렇게 되는데요. 2,1 모양이 되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. 2,1 이렇게 잡고 0일 때는 뭐 대충 5 되는 거니까 5 이렇게 함수값 기준 그려가면 되겠죠. 이렇게 이제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1, 그 다음 0 이렇게 처리되고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. 그래프 모양 대략 그렸습니다. 자, 이때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정역인데, 와, 그렇다면 좀 범위를 좀 크게 해야 되는데, 요 부분들이 아주 좀 눈에 쫙 들어오는데, 이걸 좀 발견해야 되겠군요. B 집어넣었을 때 이제 B 플러스 5 되는 거니까 숫자를 좀 크게 하더라도 이걸 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나온 결과가.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B라는 숫자를 좀 크게 했을 때 나온 결과들을 좀 알아보면요. B 값은 좀 이렇게 크게 갈 겁니다. 그때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은 B 플러스 이렇게 좀 이걸 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같아지는 좌표를 찾아야 되겠죠. B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4가 되겠습니다. 이거 대칭되는 이 부분 알겠습니다. 이렇게 4 집어넣을 때 이제 대칭 구조 형태가 딱 되는 거니까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거 5 되는 거 맞군요. 됐습니까? 자, 그렇다면 이제 B는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됐죠. 4까지. 그럼 이제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 우리가 좀 범위를 좀 표시해 가야 되는데 뭐 정의역을 좀 줄여는 가는데요. 나온 결과들은 지금 이렇게 이 숫자가
그러니까 나온 결과들은 A보다는 좀 더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좀 줄여가면서 좀 이제 찾아가면 그런 형태. 자, 근데 우리가 좀 정의역분도 정수, 치역도 좀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, 그죠? 이곳에다가 혹시 좀 3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오죠? 2를 대입했을 때 결과니까, 이제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 부분들은 여기가 좀 1이었고요. 1을 대입해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? 됐습니까? 그럼 이제 정의역이 만약에 3부터 4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나온 치역이 2부터 되는 거니까 여기 더 작아지죠. 여기서 3부터 되는데 여기 2부터 5까지 이렇게 돼서 되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렇게 되면 이런 건 안 되겠고, 그러면 정의역이 2가 되게 되면 뭐 이거 일자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A 값이 1이면 되는군요. 정의역이 1부터 4 이렇게 처리되면 치역은 이제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지만 치역 자체는 또 이제 여기 1부터 5까지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뭐 처음에 이제 A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일치가 안 돼도 상관은 없는 건데 일치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뭐 깔끔하게 뭐 이 부분들이 뭐 1까지 나온 거니까 정의역 부분들 뭐 1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렇다면 A 값 1 결정되겠고 나중에 좀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5를 좀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좀 재밌는데요. 그죠? 정의역이 0부터 그럼 최대죠. 깜짝이야. 정의역이 사실 뭐 0부터도 되는군요. 0부터 4까지 이렇게 갔을 때 치역은 1부터 5까지 되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값이 이제 이게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도 좀 가급적이면 커져가야 되는 거니까 0은 안 되는 거죠. 깜짝 놀랐습니다. 잘못 푼 줄 알고. 지금 풀어간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맞게 설명된 것 같습니다. 되죠? 자, 10번 조금 복잡한 거니까 뭐 논리적인 관계, 그러니까 이 정의역과 치역 사이에 나온 숫자들에서 뭐 정수라는 부분들을 좀 이제 이용해가면서 약간의 좀 찾기 개념들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. 11번 문제 이어집니다. 세 함수 FGH에 대해서 F라는 함수 가르쳐줬는데 이건 합성함수로 가르쳐줬네요. 그 다음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이 부분들은 이제 함수에 있어서 뭐 괄호 부분들은 이렇게 순서만 유지가 되면 이제 괄호 부분 이렇게 좀 풀어줘도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에 배워야 될 그런 중요한 이론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주어진 함수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런 함수 안에 F라는 함수가 좀 들어가는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되는, 그냥 뭐 F3부터 뭐 풀이를 했다라고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뭐 F3을 먼저 구하죠. 뭐 3을 좀 대입해주면 8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8을 풀어가는 그런 문제로 바꿔가도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에다가 8을 대입해 가는 거니까 8 대입하면 2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돼서 가볍게 4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죠? 이런 문제만 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죠? 자, 11번 간단한 문제, 합성함수의 성질만 좀 이해하면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우속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. 12번 문제 이어집니다. 5명의 학생이 등나무에서 만나 반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다음과 같은 말했다. 알겠습니다. 근데요, 한 명이 말만 참이다 라고 돼 있죠. 나머지 그런 다음에 이걸 보고 가장 센 사람이 누구냐 이걸 좀 발견해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? 가장 센 사람도 한 명이고, 알겠습니다. 이런 부분들 하려면 뭐 태주가 참일 때 뭐 차곡차곡 조사해야 되는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겠죠. 만약에 이제 태주가 참말이라고 해주면 나머지 네 사람 말이 이제 다 거짓말이 돼야 되는데, 그러면 이제 명의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은학은 거짓말을 한다. 이 말이 거짓말이니까 은학은 참말을 해야 되는데 은학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경우죠.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이제 5번 다 조사하지 않고요. 명의가 참일 때 하고, 그러니까 태주가 거짓, 주원이 거짓, 뭐 참민이 참 이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명의하고 은학 이 둘이 참인 경우 이 두 가지만 조사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런 걸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태주, 규원, 찬민, 명희, 그 다음에 은학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가장 센지 좀 조사하면 되겠죠. 명의가 이제 참말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. 자, 명의가 참말했으니까 은학은 거짓말한다. 뭐 이 둘에 대한 정보들 뭐 그 내용 좀 처리해주면 끝난 거고요. 명의 부분 해결됐고, 그 다음은 명의가 가장 세다라고 이제 말한 은학의 말이 있는데 가장 세다는 말이 거짓이니까 가장 센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. 아닙니다. 되겠고, 태주 내가 가장 세다 거짓말, 가장 센 사람 아닙니다. 규원 명의가 가장 세다
자, 거짓말이니까 뭐 세진 되는 사람 아니죠. 되겠습니다. 나는 가장 세진 못했다. 거짓입니다. 그럼 가장 세다는 얘기잖아요. 오호. 찬민이 가장 센 이런 형태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은학이 좀 참말했다라고 가정해주면 내가 가장 세다. 센 사람 아니죠. 명희가 가장 세다. 거짓말이죠. 나는 가장 세진 못했다. 참말이죠. 됐고 은학은 거짓말을 한다. 명희가 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거짓이니까 은학이 참말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은학이 한 말이 좀 참해야 되니까 명희가 가장 세다. 이 부분이 이게 좀 겹치는데요. 그러니까 이 내용도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명희가 참말을 했을 때가 이제 선택돼야 되겠고, 그럼 가장 센 사람 누구다? 찬민이다.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되겠죠? 요거 뭐 그래도 5번 다 안 하고 중간에 이제 명희가 한 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거니까 그나마 조금 편리하게 좀 풀이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하나 둘 이제 조사해야 되는 거겠고, 이게 좀 메모를 좀 남겨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된다라는 사실들 좀 강조해가면서 12번 마무리합니다. 세 실수 ABC에 대해서 주어진 식 2개가 딱 나와 있는데요. 대소관계? 오호, 칙이 2개인데 대소관계. 좀 이게 좀 살짝 낯선데 조사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관계식들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? 뒤에 또 범위 나온 거 있으니까 이것도 관련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두 식을 가볍게 더하기 해서 4A 플러스 2C 이 부분들이 8 처리되는 거니까요. 2A 플러스 C는 이꼴 4 이렇게 돼서 관계식이 있고요. 이런 부분 뭐 대입해보면 되죠. 그러면 3A-B, C를 좀 소거해 가서 C는 그러면 4-2에 처리가 되죠.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? A가 되겠고 빼기 B가 되겠고 마이너스 1 처리되는 거니까 B는 하고 정리한다면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값은 A에다가 더하기를 하는 거니까 AB 비교해주면 B가 이제 A보다 항상 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됐죠? 이런 거 좀 정보가 있네요. 뭔가 있겠죠. 그죠? 자, 그 다음 이런 정보가 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A하고 뭐 C 사이에 뭐 관계만 조사하면 되니까 A하고 C 대소 비교를 일단 빼기 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어떻게 될까요? 그럼 C 값은 이제 위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4-2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, 그럼 3A-4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? 이런 형태가 쭉 나와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요, A 값이 지금 3분의 4보다 크다. 이게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.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이제 0보다 크다 이제 가르쳐 준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A하고 C 비교했을 때 A 값이 더 큰 거고, B는요, A에다가 더하기라는 거니까 B 값이 제일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크기가 그러면 C, A, B 이런 순서로 좀 나와 있는 걸 찾아달라 이런 얘기니까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주어진 A 값 범위, 뭐 이게 없었다면 뭐 상당히 곤란한데 문제풀이에 이렇게 주어진 내용이 있으니까 관계식들, 특히 이제 조금 당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. 문자는 3개인데 관계식은 2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 값을 구하려고만 안 되고요. 관계식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. 이런 취지가 담겨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캐치해 가지고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.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. x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이런 표현하는데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데요. 잘 생각해보면 이제 fx 공통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면 fx의 뭐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인수분해 형태를 해서 보게 되면 결국 fx가 0, 마이너스 1, 1 뭐 이렇게 3개의 근이 된다 이런 얘기죠. 되겠습니까? 그렇다는 이야기. 근데요, 요것도 y집합이 또 재미난 원소가 하나 있습니다. fx 나온 결과들인데 그걸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원소가 좀 몇 개가 되라? 2개가 되라 이런 얘기네요. 뭐 3개가 나왔는데 3개 중에서 뭐 2개만 선택하라 이런 얘기죠. 2개만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되겠습니다.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함수 대응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 이렇게 돼서 치역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치역의 원소는 뭐 2개만 되라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뭐 굳이 많이 하지 말고 가령 뭐 0하고 1 되라 이렇게 2개만 되어라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되겠죠? 자, 그런데요, 뭐 2개가 되는 경우가 0 마이너스 1도 있고 0 1도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일단 뭐 3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0, 1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대응한다면 치역하고 공역이 좀 같아지는 그런 형태의 개념 좀 생각해야 되겠죠. 이 2개 원소에 다 대응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? 여기 가서 대응되는 거 뭐 전체 형태 함수 대응까지 쭉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뭐 0 아니면 1 이렇게 대응되는 거니까 뭐 2가지, 그 다음도 2가지 이렇게 처리되니까 2의 5제곱 이런 식이 되겠고, 대신요, 이 부분 숫자들이 전부 다 0으로 대응되거나 전부 다 1로 대응되는 이 2가지만 싹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. 이런 형태로 계산하게 되면 전체적인 대응 가지수를 좀 쉽게 구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됐습니까? 자, 이 부분들을 32에서 2를 빼는 거니까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가 지수는 90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. 됐습니까? 뭐 함수 대응과 관련해서 뭐 독특한 형태의 문제를 내줬는데 뭐 연관관계만 좀 생각하면 또 그럭저럭 또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자, 주어진 이런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 이것에 이렇게 대응된다 이런 판단해주면 되겠고요. 그 다음 또 대응에서 나온 결과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만들어야 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2개 가지고 만들어라. 2개만 포함돼야 된다 이런 얘기. 그래서 이제 2개를 선택하는 그런 가지수 자체가 이제 3가지가 되겠고 만약에 0일이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그렇다면 이 5개의 원소가 전부 다 이제 0일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형태로 대응돼야 된다 이런 관점 됐습니까? 이런 좀 재미있는 이론들이 결합시켜서 아주 좋은 문제를 하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. 15번 함께 합니다. 정역이 0이 아닌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fx가 모든 원소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와, 함수식이 뭐 엄청나게 독특합니다. x분의 1도 있고 x분의 1 있는데 또 f도 마이너스 x 들어가 있고요. 2x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0이 아니다라는 건 뭐 분모 0 만드는 것 때문에 만든 것 같고요. 이때 이제 f4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x분의 1도 있고 마이너스 x도 있는데 이거 좀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x분의 1 이런 부분들 fx분의 1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소거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요 주어진 식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좀 대입하여주는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뒤에 부분들을 좀 먼저 쓸까요?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x분의 1로 형태로 바뀌겠습니다. 됐죠? 자, 그 다음은요 이 앞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1을 대입해주면 f 마이너스 x 이런 결과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x분의 1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x분의 2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식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제 2개의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이제 한 번만 더 신경 쓰면 되죠. 위쪽에 있는 식에다가 x를 곱하기 해서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? x, f, x분의 1, x 곱하기 했습니다. 그러면은 f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죠? 그 다음에는 x를 곱했으니까 2x제곱 이렇게 처리되겠는데요. 됐죠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나온 2개의 식들을 좀 합을 좀 하게 되면 이게 좀 소거가 되죠. 좀 소거하려고 열심히 만든 겁니다. 그죠?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x분의 1 부분이 소거되니까 이 f-x 이렇게 처리돼서 뭐 대입해 주는 거니까요. 2x제곱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처리되겠고 다시 쓰게 되면 뭐 f-x는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제 f에다가 뭐를 구하냐 4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죠. 마이너스 4 대입해 주니까 여기가 뭐 16이 되겠고 마이너스 4 대입해 주니까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러면 4로 통분하면 이게 이제 64가 되는 거니까 4분의 65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죠? 참 상당히 좀 낯선 문제 형태 뭐 경험들이 없으면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 형태이긴 한데 그래도 대신 이제 한번 경험을 이렇게 이번 기회를 또 경험을 쌓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워낙 좀 독특한 거니까 다음에 좀 기억할 수 있겠죠. x분의 1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소거하게 할까?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다 이렇게 대입해주는 이런 아이디어. 그래서 식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소거해 가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.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좀 풀이가 진행되게 하는 거니까 첫 아이디어 내는 과정 부분들 그런 부분들 독특한 게 생겼으니까요. 좀 기억 속에 좀 넣어두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조금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. 서답형 문제 시작합니다. A집합 조제인데요.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들 열심히 좀 만들게 되면 뭐 1, 3에서부터 뭐 그 다음에 뭐 1, 5 이런 과정 거쳐서 쭉 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 7, 9까지 쭉 만들어지겠네요. 만들어집니다. 이제 원소의 총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원소를 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? 아까도 이런 문제 스타일이 있었는데 뭐 그러면 보면 되겠습니다. 이런 부분 어떻게 다 더하겠습니까? 1이 들어간 부분집합들 좀 잘 생각하면 되죠. 1이 포함된 부분집합은 그럼 과연 몇 개를 만들까요?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나머지 원소 3, 5, 7, 9 이런 원소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뭐 4개를 만들겠죠. 이러한 규칙으로 또 3이 들어간 거 역시 또 4개를 만들 거니까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
열심히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고 각각 4번씩 사용된다 라고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원소의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총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뭐 계산 좀 효율적으로 잘 되겠죠? 10, 20, 2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정답은 10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되겠죠? 자, 이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뭐 정 안 되면 뭐 부분집합 이게 뭐 한 10개 정도 만들어지는데 10개를 뭐 다 만들어 놓고 풀어도 되겠고요. 근데 이제 지금 부분집합들을 합계했을 때 지금 여기 뭐 시작할 때 사용했던 아이디어 요 부분이죠. 뭐 1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들을 과연 몇 개 만들까? 뭐 나머지 원소 하나 갖다 더 집어넣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4개 만들겠습니다 라는 요 아이디어 하나 그 부분들을 뭐 다른 원소에도 뭐 똑같이 좀 적용해 가는 거죠. 그렇게 적용해 가게 되면 무사히 그리고 좀 그 다음부터는 좀 뭐 어찌 생각하면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17번 이어집니다. 절대 뭐 루트 x제곱이 되는 얘기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? 알겠습니다.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0이 아니다까지 했으니까 그렇죠. 분모 0 보이는데 x값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. 뭐 그런 부분 됐고요. x 더하기 x분의 1, x제곱 더하기 1분의 4x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식이 좀 살짝 변형되어 있는데 조금 학습이 좀 돼 있어야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문자들이 뭐 역수 모양도 되어 있는데요. 저는요 요 앞에 부분들에 x를 이렇게 통분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요 항목이 조금 선행되어야 전체적인 문제점을 풀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. 됐죠?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문자가 역수관계가 보이죠? 역수관계가 보이면 이제 아마 산술기하 평균이죠. 산술기하 평균 2배 루트 곱하기 할 때 이제 x제곱 플러스 1 x 이제 초과되고 이제 4만 딱 남아서 최소값은 이제 4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원래 이제 산술기하 평균은 이렇게 좀 눈치채는 과정이 좀 어렵죠. 0보다 크다 이런 과정. 그 다음에 주어진 거 딱 계속 갑자기 뭐 최소값 물어보는데 이런 형태인데 뭐 곱하기 하고 합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관점이긴 한데 문자들이 지금 이게 또 살짝 이렇게 변형돼 있으니까 뭐 처음에 이제 곧바로 이 부분들이 안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앞에 부분 통분했을 때 드디어 이제 이런 역수관계 보여서 드디어 이제 주어진 식은 합인데 곱하기 해주면 또 소거되는 거니까 합과 곱 사이 관계로구나. 이런 부분들 좀 판단해서 풀이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평상시에 연습 좀 충분히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. 서답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. x 정욕 주어져 있고 뭐 치역인가요? 뭐 y 집합도 주어져 있는데 치역인지 뭐 확인해 봐야 되겠죠. 함수식에 대해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아지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래프 개형을 좀 연결시켜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래프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결과를 딱 처리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? 1이 되는데요. 이게 지금 1하고 관련이 있는 거군요. 정의하고. 그럼 이제 그래프에 이제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쪽 우측 그래프만 좀 사용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. 뭐 이럴 때 또 함수값은 어떻게 되죠?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2에다가 이게 3이네요. 꼭지점 잡힙니다. 이 부분들 완벽하게 2차 함수 이런 내용. 자, 근데 이제 뭐 정역, 치역 이런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조금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그죠? 1,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거 좀 나중에 좀 역함수를 해야 되잖아요. 우리가 역함수를 못 구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? 뭐 방법은 없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y는 equal x 대칭 뭐 이런 성질을 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y는 equal x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1,3이라는 부분들이 워낙 특징적인 거 아닐까요? 표시해주면 되겠고 초진식에 혹시 또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?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 3,1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이 함수 좀 지나는 건가요? y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2분의 9, 3 되겠고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 계산에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을 주니까 1이죠? 그렇죠. 3,1만 지나겠죠. 당연히 지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래서 이제 함수 그래프를 좀 그리게 되면요.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 갑자기 푹 떨어지게 그런 이런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역함수를 좀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? 좀 요즘 이렇게 지나잖아요. 역함수도 3,1 역함수 해주면 1,3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대칭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. y는 equal x 대칭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낮아지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림 모양이 좀 그저 그렇죠.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점에 여기 3, 그 다음에 1, 이 지점은 반드시 만나는 점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만나는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
이게 뭐 이렇게 그림에서 이걸 이해해 가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좀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태계는 그냥 y는 이꼴 x 만나는 거니까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좀 뭐였죠?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 는 x 이 부분들은 늘상 우리가 하는 거죠. 뭐 2분의 1 x제곱은 이제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니까 소가 되니까 x제곱은 5 x는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근데 뭐 정의하고 있으니까 이게 좌표 여기 루트 5 이렇게 하나 찾아내놓고 나서 이 문제 풀이 정답 루트 5야 이렇게 풀기 아주 십상이거든요.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서 정답은 뭐 4 플러스 당연히 4 플러스 루트죠. 아까 이제 1하고 3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됐습니까? 자,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y는 이꼴 x 대칭해서 그려간다는 틀은 좀 맞는데요.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고를 오게 되면 이런 그래프에서 대칭해서 이렇게 돼서 y는 이꼴 x 교점이야. 이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를 좀 풀어가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.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려서 만나는 점들 찾아야 이게 좀 아이디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형태 그림을 통해서 풀어간 이 부분들이 좀 문제에 좀 담겨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복습을 잘 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됐죠? 자, 가장 중요한 점 뭐라고요? 그래프를 좀 알아보는 거죠. 그래프 일보다 큰 부분에서 그래프들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알아보는 대략적이면서도 필요한 요소들 알아가는 이 그림들 그걸 좀 대칭해서 그려갔을 때 지금 이곳에 이제 1,3 나왔기 때문에 3, 이런 건 제가 조사했잖아요.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. 서술형 문제 시작하겠습니다. 자연수 n에 대하여 n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. 맞는 말인데 이 부분들 증명하라 라고 되어 있죠. 근데 이제 뭐 제곱일 때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 증명하는 건 사실 좀 불편하죠. 그래서 이제 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죠? 이때 이제 리모컨 채워라 이런 얘기인데 뭐 대우를 구하게 되면요. 뭐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부분이 먼저 써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n이 짝수이다 되우니까 뭐 n이 홀수이면 이렇게 써가면 되죠. 그러면 좀 뭐 n 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해서 좀 대우를 써놓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 뭐 이 앞에 부분이 뭐 가고 이 부분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이 부분들 딱 챙겨가지고 답을 써가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이때 저 증명 들어가야 되니까 n이 뭐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 n을 좀 이제 문자로 놔야 되는데 k 값이 이 부분 잘 살펴야 되겠군요. 2k 여기서 표시해 가는 건데 홀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야 되는데 k가 0일 때도 된다라는 얘기니까 0 들어가도 홀수를 표현해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런 형태 표시해야 되겠습니다. 요게 이제 0이 없이 그냥 자연수다라고 해주면 n은 또 2k 마이너스 1 형태 되거든요.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드디어 1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1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식이 좀 살짝 바뀌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살짝 챙겨보겠고요. 요게 이제 뭐 다가 되겠죠. 그렇다면 이제 n 제곱 이 부분 뭐 제곱하는 거니까요. 뭐 4k 제곱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라라고 해줘야 2 곱하기 돼 있으니까 이 전체가 뭐가 되겠다 짝수가 되겠다 이런 형태 표현이 되겠죠. 됐습니까?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드디어 이 짝수라는 부분이 이제 마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됐습니까? 짝수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뒤에 이제 더하기 1이 있었으니까 전체는 뭐 당연히 홀수가 되는 거죠. 홀수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알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증명이 끝난 거죠. 됐습니까? 자, 이게 뭐 증명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. 차분하게 뭐 문제에서 그래 봐야 뭐 대우 구하고 대우 구해가는 과정. 근데 우리가 뭐 충분히 대우 구해가는 과정이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한 거죠. 대우 구해가는 과정. 그 다음에 홀수 넣는 부분. 근데 요게 이제 어느 쪽을 놓냐. 이렇게 조금 살짝 관여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가지고 처리해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우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. 두 함수 주어져 있는데 합성함수 결과 서로 같다. 이때 gx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봤다 이런 얘기인가요? 알겠습니다. 그럼 뭐 열심히 우리가 합성함수를 좀 해봐야 되겠죠? gx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은 4에다가 ax 플러스 b 이렇게 좀 대입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. g의 fx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a에다가 4x 마이너스 3 열심히 이렇게 대입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. 전개 4ax 4b-3 되면 되겠고 전개 4ax-3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.
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뒤에 부분은 상수항 부분은 같아지면 되겠습니다. 4b-3 3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이항시키니까 3b인가요? 3b 플러스 3a는 3 그럼 뭐 a 더하기 b는 1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. 됐죠? 자, 이때 이제 뭐 gx 부분 물어봤으니까 gx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요. 뭐 관계식이 좀 나와 있으니까 b 값을 1 마이너스에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. 대입을 딱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a에 x 마이너스 1 처리되겠고 1 마이너스 y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. a에 대한 항등식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a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면 우리가 이제 뭐 1,1을 지나는 뭐 기울기 a인 직선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반드시 지나는 점 얼마다? 1,1이다 이렇게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뭐 이렇게 합성함수 결과 같다라는 부분이라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뭐 항등식과 관련된 처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많이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설명 잘 이해되셨죠? 자, 20번 후속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인데요.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. 그 앞쪽에 이제 좋은 아이디어 문제들 몇 문항들이 보이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후속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.